안녕하십니까. 블루투어 오너 블루가이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호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나라의 날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떠한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구름도 너무 하얀 구름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뭐 밖에 나오고 햇빛이 딱 내리쬐면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좀 담백한 더위. 하지만 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되게 좀 따갑죠. 그래서 날씨가 좀 우리 한국에서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날씨인데 하여간 날씨가 너무 요새 좀 좋습니다. 한국은 지금 되게 좀 춥죠. 한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종종 하는데 뭐 많이 춥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유튜버를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이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님은 마닐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유여행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부분적으로 한 70%, 70%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 대략 20-30% 정도는 조금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은 가이드, 좀 나쁜 가이드 조금 얘기하기가 참 애매스러워요. 뭐 저도 가이드이기 때문에 자유여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이드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블루 가이드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블루 사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를 제가 평가를 한다? 객관적이지 않죠. 저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하나의 잘못된 거, 크게 잘못된 게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그 유튜버를 시청을 하시고 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식당에 모시고 가면은 패키지 손님을 가이드가 식당에 모시고 가면은 식당에서 손님 한 분당 텀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저 가이드 그렇게 짧은 생활을 한 거 아니거든요. 길면 길다는 세월을 가이드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을 가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백컴을 준다? 투어 식당으로서는 상상을 못해요. 가이드는 거기서 나오는 돈도 없고요. 단지 조금 친분이 있는 데는 제가 가요. 친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안타깝고 조금 좋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제가 손님을 모셔가도 제가 어디서 백홈을 준다 그래가지고 손님을 모셔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패키지 손님들이 정확하게는 아셔야 돼요. 뭐 옵션을 하셔가지고 옵션의 부분적인 거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 패키지로 오시면은 먼저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자유여행하고 패키지하고 초기 비용이 얼마 드냐 이렇게 한번만 생각해 주시고 한번 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 가실 거예요. 자유여행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성수기 아니면 비수기 이 나눠져 있는데 비행기 값이 대략 한 분당 30만원이 많게는 40-50만원도 합니다. 한 분당 비행기 가격 세이브로 오시는 그 가격 그 다음에 세이브의 호텔 4성급 이상을 잡으시면은 4성급이 대략 한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100달러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한 120달러, 100달러, 110달러, 성수기는 130달러 뭐 이 정도 1박에. 그리고 이제 5성급으로 가신다 그러면 뭐 300달러 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80불, 70불에서 330불, 40불까지도 시즌에 따라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시면은 3박을 주무신다 그러면은 대략 30만 원씩만 잡으셔도 90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 왕복 비행기 두 분을 하신다면은 그것도 한 60만 원만 잡아도 한 150만 원 정도가 체류비하고 교통비로 항공료죠. 그 비용으로 지불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패키지로 오시면 얼마 정도냐? 숙박 플러스 이제 한 분당인데 숙박 플러스 비행기 왕복권 해가지고 성수기에는 좀 비싸지만은 그래도 잘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대략 40만 원 선 정도의 관광을 오세요. 그럼 두 분만 오신다는 전제하에 80만 원 선, 많게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 글쎄요.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싼 거는 20-30만 원짜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또 식사비까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식사비 포함이 돼 있고 가이드 경비는 이제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가이드 기사 경비 해가지고 한 분당 몇십 달러 정도, 30달러, 20달러, 40달러 뭐 이 정도는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식사비, 그 다음에 왕복 항공권, 그 다음에 호텔 숙박,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 차량 요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따진다면은 훨씬 패키지가 싸고 자유여행으로 오시면은 조금은 더 비쌉니다. 하지만 뭐의 차이점이 있냐? 단체로 이동하시냐? 아니 단체로 이동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거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이드,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가 좀 나오는데 선택관광 옵션이죠. 선택관광을 가이드가 좀 본의 아니게 이것을 하시면 재밌습니다라고 말로는 돌려 하지만 조금은 해 주십사라는 어떤 표현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한 분당 가이드가 안는 마이너스 폭이 있어요. 저가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자유여행하고 이제 패키지하고의 경비를 조금 뭐 살짝 비교를 했는데 그 경비를 한국 모객사에서 안 하나요. 앉지를 않고 거기에서 조금의 마진을 보고 각 나라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거를 랜드사라고 그러는데 랜드사에다가 모객하는 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랜드사에서 마이너스를 안고 손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행업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항상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행다운 여행을 하고 싶은 거고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활동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하루에 얼마, 월급이 얼마, 뭐 하루 일당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택관광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남은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득금으로 한 분당의 마이너스를 먼저 없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불이다 그러면은 선택관광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하시면은 마이너스를 먼저 까고 그 나머지 있는 금액 갖고 또 랜드사하고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퍼센트로 나눠서 수익을 창출을 하죠. 물론 뭐 쇼핑샵도 마진이 나오면은 회사하고 가이드하고 몇 퍼센트씩 나눠서 법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이드의 수입원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시던 어느 곳을 가시던 가이드의 수입은 손님으로 인해서 창출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객하는 회사 뭐 이런 데에서는 가이드의 어떤 금액을 노동 비용을 책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경비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 돈 주면은 그게 가이드의 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또 나라마다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가이드 기사 경비 해가지고 가이드의 수익을 잡히는 나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가이드 기사 경비라고 책정된 30불 내지 50불 그 사이에 그 금액은 행사비로 써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차를 이동할 때 차량비를 쓰거나 뭐 이럽니다. 좀 예민한 얘기예요. 실은 이런 얘기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얘기를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드렸는데 편집자가 조금 불편하겠다 싶으면 이 얘기 안 올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저의 유튜브에 우리 회사 유튜브에 방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좀 섭해가지고 뭐 식당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가의 음식을 손님한테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한 분당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가이드가 받는다는 그 말씀이 좀 되게 섭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까지가 좀 나오게 되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그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하다가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많이 봤죠. 제가 봐도 정말 멋있는 가이드가 있고요. 가이드인 제가 봐도 막 이런 속된 말? 저런 가이드 때문에 가이드 욕먹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역할은 실은 한국말로 풀이를 한다 그러면은 안내자, 길잡이 뭐 이런 식의 뜻풀이가 되는데 가이드가 하는 일이 많죠. 첫째는 손님이 가는, 이건 패키지에 가는 겁니다. 패키지 여행사. 손님이 가지고 오신 스토리가 있어요. 뭐 첫째 날은 뭐를 하시고 둘째 날은 뭐를 하시고 셋째 날은 뭐 공항까지 모셔야 되고 막 그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스토리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마사지를 포함하고 오신 분, 또 어떤 분은 마사지가 포함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호핑 투어가 기본에 포함이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포함이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여행 상품마다 3박 5일의 스케줄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얼마나 부드럽게 가이드가 혼자서 대략
버스 행사나 뭐 미니버스, 대형버스 행사를 하면은 짧게는 15분부터 많게는 30분 넘게 한 가이드하고 현지 가이드하고 둘이서 모든 그 행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온 행사, 없으신 분들은 가이드가 부탁을 하거나 옵션으로 선택 관광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거의 하시는 게 이제 마사지하고 호핑 투어는 거의 하세요. 포함이 돼 있으신 분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세이브 오시면 꼭 호핑 투어는 꼭 가시는 행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제가 나쁜 가이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저의 주관적인 건데, 첫째, 지식이 좀 없습니다. 지식이. 필리핀의 역사는 그렇게 장대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처럼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배워도 어떤 강사분이나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야, 저런 것도 또 있었구나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아니면 장대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첫째, 필리핀이 역사가 되게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문이, 그러니까 그 문자가 글자가 고유의 글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역사를 어떤 문자 텍스터로 이렇게 막 남겨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가이드들은 첫째, 세계사를 좀 알아야 돼요. 세계사를 먼저 좀 알아야 필리핀 역사를 좀 재밌게, 가이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유익하게 듣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제 세계사나 세계 2차 대전, 동남아에서 어떤 나라마다의 역사며, 근데 그 역사가 또 좀 섞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국가 대 국가가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뭐 이 나라에서 간접적이나 뭐 직접적으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는 그런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지식이, 필리핀 가이드 분들은 세계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역사를 좀 재밌게, 물론 한국의 역사, 시대 배경, 그 연도 배경으로 또 비교 대비하면은 한국사에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비교 대비를 좀 많이 해요. 그래야 좀 이 나라 역사가 손님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가이드, 정말 좀 이게 가이드가 동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회사별로의 스토리는 다 틀려도 이동하는 어떤 뭐 관광지라고 표현하면은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가이드, 뭐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나라 역사 플러스 세계사를 조금 혼합을 하면은 이 나라 역사를 쉽게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옆에서 저도 그게 솔직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가이드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런데 얼토당토되는 얘기를 막 진은하시는 가이드분들이 있습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말 유식한 가이드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바싹급은 아니어도 완전히 고인물, 진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신 분들, 저보다 뭐 유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된 가이드는 소수라고 저는 보고 싶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식이 없는 가이드, 이게 여행을 오시면요, 자녀분들이, 저는 이제 가이드를 했잖아요.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질문이 좀 별로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은. 근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호기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는데, 거의 질문자가 아동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속으로는 깜짝 놀라요. 이런 것까지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있나? 라는 것도 느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정도의 지식은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유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 소수의 가이드 분들이 좀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최소한 가이드가 이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역사나 지금의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가이드 2개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는 이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자, 지식이 좀 없는 가이드, 제가 볼 때는 그 가이드는 좀 열심히 안 하는 가이드. 두 번째, 약속을 좀 안 지키는 가이드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은 손님들하고 항상 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헤어지겠죠. 첫날도 공항에서 첫 미팅을 갖고 호텔에 체크인을 해드리고 바로 다음에 만날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좋은 가이드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 세부 오는 비행기가요 거의 저녁에 와요. 그러니까 낮에 오는 비행기가 2대 있고요, 저녁에 오는 비행기가 한 8대에서
두 대, 그 성수기 비수기로도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대략 11시, 12시, 1시, 2시까지도 손님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을 잡아볼까요? 12시에 이제 손님하고 미팅을 하면은 저희가 차량으로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요. 체크인을 해드리면은 대략 1시에서 1시 반 정도, 1시간, 1시 정도면은 이제 끝나는데, 조금은 불성실한 가이드 분들은 그냥 몇 시에 만나 뵐게요 라고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뜨죠. 솔직히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가이드는 어떻게 되냐, 아무리 늦어도 손님의 전화번호, 카카오톡을 다 받습니다. 그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이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이드가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뭐냐, 다른 나라거든요. 한국의 환경도 아니고요. 한국처럼 의사소통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드의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가이드가 자기 그 손님의 전화번호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이드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가이드는 안전까지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손님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면 저한테 통화가 됩니다 라고 그 방법까지도 설명을 하는 가이드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분들은 최소한의 가이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키는 가이드가 제가 보는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불편한 가이드 분들은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니까 그 경제 활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급이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노동의 대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손님의 어떤 선택으로 가이드 입장에서 수익을 발생이 되냐 안 되냐가 좀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손님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자기만의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데 뭐 가이드 입장에서는 뭐 판매를 좀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면은 조금은 마음이 아프죠.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푼도 못 버는 거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프죠. 그래도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이드가 있는 반면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불친절하게 하는 가이드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은 뭐 다음 손님이 아니면 뭐 다음에 뭐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은 손님들하고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불편해진다 뭐 이런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제가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이 아니고 저희 주관적인 얘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심각한 얘기를 못 해요. 좀 불편한 얘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여행을 한다는 거는요, 자유여행은 그런 게 없거든요. 미리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이드 경비가 자유여행에서 나갑니다. 100불에서 150불 정도는 가이드 경비로 나가요. 정확하게 그 친구들은 하루 출근을 하면은 $100에서 $150 정도의 하루의 수입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뭐 눈치 보기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손님들도 편하고 가이드 입장에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하루의 노동의 대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쓰시고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변한,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금까지 그 모객 회사하고 여기에 있는 랜드 회사하고의 지금까지 구축이 됐던 그런 시스템이 아닌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바라는 바예요. 저희 입장에서 시스템이 조금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가이드의 수입이 정해진다면 손님들하고 가이드하고의 관계도 훨 편하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가이드분 예의 없는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으로서 기분이 되게 좀 상하신 분도 분명히 제가 많이 봐왔고요. 또 반대로 좋은 가이드님 만나셔가지고 여행을 너무 재밌게 보내시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회사 그 홈페이지에 가이드 칭찬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금은 이제 시스템만 바뀐다면, 조금의 시스템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전 세계로 이제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가이드의 이미지 좀 변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가이드는 경제 활동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는 놀러 오신 거지만은 가이드는 경제활동이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이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3D 정말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저는 제가 뭐 그 직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조금은 느끼죠. 왜냐면은 거의 잠을 못 자요. 손님을 받으면은 뭐 새벽에 손님 공항 픽업해가지고 그 다음날 거의 행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 세부에서는 또 호핑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 날은 이제 또 12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시티 투어 한 다음에 공항으로 모시면 이제 일정이 끝나는 건데, 그러다 보면 3박 동안 시즌 가이드가 깊이 잠을 좀 못 자죠. 그러다가 또 변수가 많거든요. 나쁜 일이 좀 일어나면은 그 뒤치다거리를 가이드가 당연히 좀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가이드의 이미지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좋아지길 원해요. 그냥 손님들은 당연히 하나의 직업군으로 좀 봐주시기를 저는 또 원하고요. 직업군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여행을 오신 거지만은 가이드는 하나의 정확한 직업군이라는 것을 좀 꿈꾸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일이야? 노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요. 글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테마로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이 테마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재밌고 시원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얘기가 분명히, 불편한 단어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구나 라게 생각해 주시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심각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이드가 보는 가이드 입장, 가이드가 보는 가이드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가이드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거예요. 절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가이드, 지식 없는 가이드, 그 다음에 불친절한 가이드, 이거는 가이드가 아니죠.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당연히 책임감이 있는 안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그 안전에 대해서 항상 위험에 대한 요소를 항상 손님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가이드, 이 정도의 최소한의 인격이 있어야, 이 정도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만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함부로 목소리가 되게 지금 차분한데 차분해질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또 저를 알고 있는 다른 가이드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 얘기를 들은 우리 구독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되게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심플하게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편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좀 흘려주세요.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가이드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마음 상하신 분들은 이런 가이드는 조금 마인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기분 나쁘신 분들은 자기가 그 정도 거기에 한계라도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그냥 본인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자꾸 매일 500분에서 600분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세부는 거의 이제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은 이동하는 것도 좀 편해졌고요. 일반 샵도 이제 거의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도 10시까지밖에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확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꼭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우리 구독분님, 그리고 모든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항상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